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작은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운영하는 38살 여자예요. 이 사연은 제 남동생 결혼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정말 평범했어요. 아니,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문제 같아 보이지도 않았죠. 그날도 저는 가게 문 닫고 늦게 집에 들어갔고 엄마는 저녁상을 다 치우지도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이상하게 밝더라고요. 주방 식탁 위엔 귤 껍질이 수북했고 엄마 휴대폰엔 가족 단톡방 알림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왔어? 너 오늘 늦네. 야, 너 동생 드디어 결혼 얘기 본격적으로 한대.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서 웃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아빠도 뉴스 보다가 안경 벗고 한마디 했죠. 이번엔 진짜 같더라.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제 동생 준호는 청주에 있는 제약회사 품질관리팀에서 일했어요. 성격이 원래 무던하고 연애를 해도 집에 티를 잘 안 내는 애라 저희는 늘 쟤는 결혼 늦게 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2년 가까이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이름은 다연이라고 했어요. 세종에서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일한다고 했고요. 그날 밤 준호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화면 속 동생 얼굴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죠. 누나, 주말에 시간 비워. 다연이랑 같이 밥 먹자. 진짜 결혼할 거야? 이번엔 진짜. 제 뒤에서 엄마가 얼른 끼어들었어요. 어휴, 드디어 사람 노릇한다. 다연 씨는 옆에 있어? 잠깐 뒤 화면에 다연 씨 얼굴이 잡혔어요. 단정했고 말투도 조용했어요. 딱 첫인상만 보면 누구든 좋게 볼 스타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너무 긴장돼요. 긴장은 무슨. 우리 집 애가 더 부족하지. 준호 씨가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 말에 엄마가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그때까진 아무 생각 없었어요. 동생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 정도. 그러다 엄마가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마디를 꺼냈어요. 준호 지금 사는 5송 아파트 있잖아. 원래 내 외삼촌이 새 들어 살다가 나간 집. 그거 내가 결혼하면 준호 앞으로 넘기려고 했어. 회사도 가깝고 신혼 시작하기 딱 좋잖아. 화면 속 준호가 놀라서 웃었어요. 진짜? 엄마 갑자기? 갑자기가 뭐가 갑자기야. 너 결혼하면 해주려고 예전부터 생각했지. 잠깐 정적이 있었어요. 아주 짧았는데 저는 그때 이상하게 그 침묵이 기억에 남아요. 다연 씨가 웃으면서 말했거든요. 어머님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나중에 상의는 좀 해봐도 되죠? 말은 공손했어요. 너무 공손해서 오히려 티가 안 났죠. 그래도 그날은 다들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한마디가 이 난리의 시작일 줄은 몰랐어요. 주말에 저희는 대전 둔산동 한정식집에서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엄마는 아침부터 뭐 입을지 2번이나 갈아입었고 아빠는 괜히 머리까지 말끔히 하고 나왔죠. 딱 봐도 신경 많이 쓴 티가 났어요. 다연 씨는 예상대로 예의 바르고 조용했어요. 물을 따를 때도 먼저 어른들 잔부터 챙기고 반찬이 비면 직원 부르기 전에 벌써 일어나서 가져오려고 하고. 이런 건 사실 보기 좋잖아요. 저도 그건 인정해요. 엄마가 연신 칭찬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참 야무지다. 다연 씨가 웃더라고요. 제가 장녀라서 그런가 봐요. 집에서 늘 이런 건 먼저 하라고 배워서요. 말도 조곤조곤했고 밥 먹는 내내 분위기도 괜찮았어요. 엄마가 또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5송 그 집이 오래되긴 했어도 구조 괜찮아. 내가 전에 샤시도 바꿨고 도배 장판만 새로 하면 신혼집으로 충분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랑도 차로 15분이면 가고. 그러자 다연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진짜 조심스럽게. 그래서 더 거슬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엄마가 흔쾌히 웃었죠. 그럼 편하게 말해. 혹시 그 집을 그냥 받는 대신 처분해서 저희 둘한테 맞는 곳으로 다시 구하는 건 어떨까 해서요. 제 젓가락이 순간 멈췄어요. 아빠도 물 마시려다 컵을 다시 내려놨고요. 엄마는 그래도 바로 표정 관리했어요. 둘한테 맞는 곳?
다연 씨는 끝까지 차분했어요. 네. 준호 씨 회사도 중요하지만 저도 세종으로 출퇴근하고 나중에 결혼하면 친정이든 시댁이든 너무 멀지 않은 데가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가족이 가까이 있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준호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다연이 말도 일리가 있긴 해. 요즘은 둘 다 편한 위치가 중요하니까. 그래, 뭐 둘이 살 집이니까 둘이 상의하는 게 맞지. 저는 일부러 가볍게 말했어요. 근데 오송이 완전 먼 것도 아니잖아요. 세종까지 출퇴근 가능하지 않아? 그러자 다연 씨가 제 쪽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가능은 하죠. 근데 가능하다는 거랑 계속 감수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식사 끝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엄마가 제 옆에 바짝 붙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내가 괜히 집 얘기 먼저 꺼냈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아직 첫 자리잖아. 그냥 생각이 다른가 보다 해. 근데 엄마가 한숨처럼 말했어요. 그래도 받기 싫다는 말은 참 빨리도 하네. 그 말이 듣는 제 마음도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그 뒤로는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예식장, 날짜, 예복, 신혼여행. 원래 이런 건 정신없이 흘러가잖아요. 저희 집도 그렇게 바빠졌어요. 처음엔 저도 다연 씨가 그냥 자기 의견이 분명한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요즘은 또 그렇게 사는 사람 많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엄마가 오송 아파트 등기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고 있었는데 준호가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와서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 집 바로 넘기는 건 잠깐 보류하면 안 돼? 엄마가 서류 봉투 들고 멈췄어요. 왜? 다연이가 세종 보람동 쪽 매물 몇 개 봤는데 거기가 둘이 생활하기 더 나을 것 같대. 그래서? 그래서 오송집은 팔고 그 돈 보태서 새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지. 엄마 목소리가 바로 낮아졌어요. 그 집은 내가 내 출퇴근 생각해서 주려던 거야. 준호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맙다니까. 근데 결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욱했어요. 누가 혼자 하래? 근데 엄마가 마련해주는 집이면 최소한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가 먼저 아니야? 준호가 바로 저를 봤어요. 누난 왜 자꾸 다연이 나쁘게 몰아가? 몰아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그렇다는 거지.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엄마는 결국 더 말 안 했고 아빠만 작은 목소리로 중간을 정리하려고 했죠. 둘이 충분히 상의해보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그날 밤 저는 설거지하는 엄마 옆에 가만히 섰어요. 엄마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계속 그릇만 씻고 있었어요. 물을 너무 세게 틀어놔서 괜히 대화도 안 이어졌고요. 한참 뒤 엄마가 말했어요. 내가 해주겠다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지. 그건 이해해. 근데 왜 자꾸 방향이 한쪽으로만 기우는 것 같지? 엄마. 시댁이 멀면 불편하고 친정 가까우면 안정적이고 꼭 그런 식으로만 말하잖아. 그 말에 저는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엔 더 노골적이었어요. 다연 씨가 준호 통해서 매물 사진을 여러 장 보낸 거예요. 세종 나성동, 소담동, 보람동. 전부 친정이 차로 10분 안쪽인 곳들이었죠. 준호가 저한테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어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제가 웃었어요. 좀 어이없어서. 너 회사는 청주인데? 운전하면 돼. 그래. 넌 운전하면 되고 다연 씨는 친정 가까우면 되고. 준호 얼굴이 굳더라고요. 누나 진짜 왜 그렇게 꼬아서 봐?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어요. 아, 얘가 지금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구나. 집 문제만 그랬으면 저도 그냥 넘겼을 거예요. 근데 결혼 준비라는 게 이상하게 사소한 데서 사람 본심이 보이더라고요. 원래 상견례 장소는 대전과 세종 중간쯤에서 하기로 했었어요. 양가 다 무리 없는 선에서 만나자고요. 그런데 며칠 뒤 준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장소 바뀌었어. 다연이 부모님이 유성 쪽이 더 편하시대. 엄마가 묻더라고요. 왜? 처음 잡은 데도 괜찮지 않았어? 아버님이 주말엔 장거리 운전 힘드셔서. 그 말 듣자마자 제가 바로 받아쳤어요.
아니, 그럼 우리 부모님은 장거리 운전 안 힘들어?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좀 좋게 좋게 가면 안 돼? 좋게 좋게. 그 말 진짜 신기하죠? 늘 양보하는 쪽한테만 하게 되잖아요. 엄마는 또 넘겼어요. 그래, 장소야 뭐 어디든 상관없지. 그런데 며칠 뒤엔 예복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예물, 예단 다 간소하게 하기로 했다더니 다연 씨 어머니 쪽에서 그럼 대신 서로 성의 표시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내가 다연 씨한테 가방 하나 사주고 싶어서. 너무 과한가? 엄마 마음이면 하시지. 엄마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직접 브랜드 가방 대신 현금으로 500만 원을 봉투에 넣었어요. 취향 다를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거 사라고 주는 게 낫겠다면서요. 그걸 건넨 날 다연 씨는 정말 환하게 웃었다고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저녁에 준호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그 돈은 일단 혼수 가전 계약금 쪽에 넣기로 했어. 엄마가 순간 멈췄어요. 가방 사라고 준 돈인데? 가방이 꼭 필요하진 않으니까 실용적으로 쓰자는 거지. 그 말에 아빠까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준호가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 쉬었어요. 아니, 다 같은 결혼 비용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때 엄마 표정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서운한데 그걸 표현하면 속 좁은 사람 될까봐 꾹 누르고 있는 표정. 그래. 뭐 필요한데 썼으면 됐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엄마는 그날 밤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내 마음이 자꾸 돈으로만 바뀌는 것 같아. 저도 그 말 듣고 괜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도 받는 쪽 기준으로 해석되는 느낌. 이상하게 결혼이 아니라 거래 같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면서 집 분위기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사실 다들 하나씩 걸리는 게 있었던 거죠. 엄마는 그래도 끝까지 좋게 보려고 했어요. 오히려 저희한테 더 신신당부했어요. 내일 가서 괜한 말 하지 마. 괜히 첫인상 나빠지면 준호만 힘들어. 아빠도 맞장구 쳤어요. 서로 다른 집에서 살다가 만나는 건데 좀 안 맞는 거 있어도 이해해야지.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준호는 점점 가족이 아니라 다연 씨 대변인 같았고 다연 씨는 참 예의 있는데 이상하게 선을 넘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상견례 전날 저녁이었어요. 엄마가 오송 아파트 서류랑 통장 사본 같은 걸 꺼내서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제가 물었죠. 엄마, 그건 왜 또 봐? 그냥. 혹시라도 얘기 나오면 제대로 설명하려고.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집 얘기까지 해. 엄마가 한참 서류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그러면 좋겠어. 그 말이 이상해서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엄마는 잠깐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어요. 준호가 아까 전화했는데 다연 씨 어머니가 신혼집 위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대. 딸이 외동이라 멀리 보내기 싫다고. 저는 바로 말했어요. 아니, 결혼이지 입양 보내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도 또 내가 이해해야 할 것 같잖아. 다들 외동딸이면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대답을 못했어요. 대신 서류 봉투를 한번 쓸어내리더니 아주 작게 말했어요. 나는 내 아들도 누군가한테 뺏기는 기분 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전까진 그냥 결혼 준비 중 생기는 입장 차이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입장 차이가 아니라 누군가는 양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요. 밤이 깊어지는데도 엄마 방 불이 안 꺼졌어요. 저는 물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있는 엄마를 봤어요. 손엔 이미 몇 번이나 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요. 엄마가 저를 보더니 괜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별일 아닌 걸 크게 받아들이는 건가?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상견례 당일 저는 이상하게 아침부터 속이 더부룩했어요. 엄마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아빠는 괜히 넥타이 매듭만 몇 번을 고쳐맸죠. 오늘은 그냥 웃자. 무슨 말이 나와도 웃자. 엄마가 차 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창밖만 보다가 툭 내뱉었죠.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참아야 돼? 아빠가 저를 한 번 봤어요. 괜히 불 붙이지 마. 그 말에 저는 더 입을 닫았어요. 근데 진짜 그날은 누가 불을 붙인 게 아니었어요. 원래 불씨가 있던 거예요. 식당 룸에 들어갔을 때 다연 씨 부모님은 먼저 와 계셨어요. 아버님은 말수가 적은 편이었고 어머님은 딱 첫눈에 느껴졌어요. 웃고는 있는데 사람을 계속 재보는 눈빛. 아이고, 먼 길 오셨네요. 엄마가 공손하게 인사하자 다연 씨 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휴, 뭐가 먼 길이에요. 이 정도야 요즘 다 가깝죠. 우리 쪽이 장소 배려한 것도 사실인데 마치 그 정도도 별거 아니란 식이었거든요. 처음 30분 정도는 평범했어요. 직업 얘기, 건강 얘기, 애들 연애 시작한 계기 그런 거요. 다연 씨 어머니는 중간중간 꼭 이런 식으로 말을 붙였어요. 우리 다연이는 원래 집이랑 가까워야 마음이 놓이는 애예요. 혼자 멀리 가서 사는 걸 좀 힘들어하는 편이라. 애가 정이 많아서 가족 떨어져 있으면 되게 허전해하거든요. 엄마는 그때마다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렇죠. 딸 가진 부모 마음이야 다 비슷하죠. 그런데 말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방향이 한쪽으로만 흘렀어요. 다연 씨 어머니는 자꾸 딸을 보내는 집 입장에서만 말씀하셨고 저희는 계속 듣는 쪽이었죠. 식사가 반쯤 끝났을 때였어요. 다연 씨 어머니가 물잔을 내려놓고 아주 부드럽게 말을 꺼냈어요. 근데 신혼집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엄마가 차분히 답했어요. 준호가 지금 사는 오송 쪽 집이 있어서 처음 시작은 거기서 하려고 했어요. 필요하면 저희가 정리도 좀 해주고요. 그 순간 다연 씨 어머니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어요.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눈은 아니었어요. 오송은 우리 애한텐 너무 멀겠네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젓가락 내려놓는 소리도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해진 걸 느꼈어요. 엄마는 그래도 좋게 말했어요. 둘이 조율하면 되죠. 처음엔 좀 불편해도 살다 보면 자리 잡히니까요. 그러자 다연 씨 어머니가 웃으면서 정말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사돈은 어떠실지 몰라도 제 심정은 꼭 누가 와서 제 딸을 통째로 데려가는 기분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데 진짜 방 안 공기가 뚝 끊긴 느낌이었어요. 준호도 얼어 있었고 다연 씨는 어머니 하면서 말리려는 척했지만 그 이상은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심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딸을 저 멀리 보내고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제 마음은 강도한테 딸을 빼앗기는 느낌이랄까. 강도. 저는 그 단어가 귀에 꽂히는 순간 우리 동생이 그 자리에서 자기 결혼할 집 부모 앞에서 강도 취급을 받은 거예요. 엄마는 원래 사람 많은 데서 감정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서울 한복판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집에 와서 혼자 사귈 타입이지 그 자리에서 얼굴 붉히는 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티슈를 접더니 정말 차갑게 웃었어요.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다연 씨 어머니가 바로 손을 내저었어요. 아휴, 그 뜻이 아니라. 제가 너무 딸 가진 엄마 마음에. 엄마가 말을 끊었어요. 아니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딸 가진 부모 마음이어도 제 아들을 강도처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순간 준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표현이. 저는 그 말 듣고 속에서 진짜 확 올라왔어요. 표현? 이게 표현으로 끝날 말인가? 아빠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돈, 저희도 귀한 자식 키웠습니다. 다연 씨 아버님이 그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말이 지나쳤어. 근데 다연 씨 어머니는 미안해하기보다 서운하다는 얼굴이었어요. 아니, 제가 틀린 말을 했나요? 하나 있는 딸을 멀리 보내는 엄마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누굴 진짜 강도로 받겠어요?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웃는데 저는 그 웃음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럼 저도 말해볼까요? 하나 있는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우리 집이 마련한 집을 팔아 친정 가까이 가자고 하면 저희 마음은 뭘까요? 다연 씨 얼굴이 그제야 조금 굳었어요. 어머님,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엄마가 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무슨 뜻이니? 처음이었어요. 엄마가 다연 씨한테 그렇게 차갑게 묻는 거. 다연 씨가 한 박자 쉬고 말했어요.
저는 그냥 결혼하면 둘 다 편한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저만 편하자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때 참다 못해 말했어요. 근데 왜 매번 그 편한 곳이 다연 씨 친정 근처예요? 루만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저를 노려봤죠. 누나, 지금 그 말 꼭 해야 돼? 해야지. 오늘 아니면 언제 해? 다연 씨 어머니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도 않고 말했어요. 아니, 원래 딸은 친정 가까우면 좋죠. 그게 뭐 그리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웃었어요. 어이없어서. 좋죠. 근데 좋다고 해서 남의 집 배려를 당연하게 받아먹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엄마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참으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미 늦었죠. 다연 씨는 눈가가 붉어졌고 준호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서로 감정 확인하는 자리로 바뀌어 버렸어요. 다연 씨가 울먹이기 시작하자 준호는 바로 그쪽으로 몸을 틀었어요. 제 눈엔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금 누구 편을 드는지, 누구 마음부터 달래는지. 다연아,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저 진짜 확 식어버렸어요. 괜찮아? 지금 우리 엄마는 괜찮고?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야. 준호가 돌아봤어요. 네. 너는 지금 누구한테 괜찮다고 하는 거니? 준호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몰아가? 몰아가? 엄마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편드는 거 이해해. 근데 최소한 잘못된 말이 나오면 그건 아니라고 해야지. 강도라는 말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게 맞아? 준호도 결국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걸 진짜 강도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얘가 진짜 이렇게까지 왔구나. 아빠가 테이블 끝에 있던 냅킨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말 조심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연 씨 어머니는 계속 억울하다는 얼굴로 말했고요. 아니, 정말 너무하시네. 제가 감정적으로 한 말을 이렇게까지. 엄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럼 저도 감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말에 다들 멈췄어요. 엄마는 다연 씨를 보지도 않고 준호만 보고 말했어요. 나는 내 아들 결혼시키면서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우리 집 마음이 자꾸 무시당하는 자리엔 더 있고 싶지도 않아. 다연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대신 죄송해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대신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내 생각도 내 어머니 생각도 이미 충분히 들었어. 이제 우리 생각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겠고. 아빠도 천천히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준호가 다급하게 막았어요. 아빠,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다들 예민해져서 그런 거잖아. 그 말에 엄마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아주 낮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래. 예민하지. 내 아들이 강도 소리 듣는 날인데 안 예민한 부모가 어디 있니? 그 한마디 남기고 엄마는 문 쪽으로 걸어갔고 저랑 아빠도 따라 나왔어요. 뒤에서 다연 씨가 준호 이름 부르는 소리, 준호가 한숨 쉬는 소리 다 들렸는데도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상견례 식당 복도는 이상하게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더 사람 숨막히게 만들었어요. 주차장까지 내려오자마자 엄마가 결국 울었어요. 식당 안에서는 그렇게 끝까지 버티더니 문 닫히고 나니까 눈물이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뭘 그렇게. 아빠가 엄마 어깨를 잡았어요. 당신 잘못 없어.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건 선 넘은 거야. 아무리 딸 가진 부모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엄마는 울면서도 계속 그 말만 했어요. 나는 그냥 애들 편하게 시작하라고 해준 건데 왜 내가 내 아들 뺏으려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냐? 그때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호였어요. 혼자 뛰어나왔더라고요. 엄마. 엄마는 눈물 닦고 돌아봤어요. 준호 얼굴도 굳어 있었고 솔직히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얘가 사과하러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사람들 다 있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저는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우리가? 일을 크게 만들어? 준호는 저만 노려보더라고요. 누나가 제일 문제야.
누나가 계속 옆에서 말 얹으니까 엄마도 더 감정 상한 거잖아. 야, 왜? 틀린 말했어?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호야, 너 진심이니? 근데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이 한번 기울면 이렇게까지 기우는구나 싶더라고요. 다연이 어머니가 말이 좀 샜던 건 맞아. 근데 그걸 저렇게까지 받아치는 게 더 이상하잖아. 외동딸 가진 집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빠가 진짜 화가 난 얼굴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그만해. 아빠도 생각해봐. 딸 가진 집 마음 이해 못해? 이해와 무례는 다른 거야. 준호가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옛날식이라고. 왜 결혼을 자꾸 시댁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바로 받아쳤어요. 누가 시댁 중심으로 하재? 내 여자친구 쪽은 친정 중심으로 해도 되고 우리는 그거 불편하다고 말도 못해? 준호가 이를 악물더라고요. 누나 진짜 다연이 싫어하지? 싫어. 지금은 싫어.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싫은 거야. 그 순간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하자. 엄마 목소리가 너무 지쳐 보여서 다들 잠깐 멈췄어요. 준호야, 너 결혼할 거면 해. 근데 적어도 오늘 같은 날엔 우리 마음도 한 번은 생각해 줬어야지. 준호는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엄마는 다연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엄마가 바로 답했어요. 지금 이 상태라면 나는 못 시키겠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다들 신발을 벗고 바로 각자 방으로 안 들어갔어요. 엄마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아빠는 정수기 물만 몇 번을 따라 마셨죠. 저는 가방도 안 내려놓은 채 서 있다가 결국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잘못한 거 없어.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준호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저는 바로 답을 못했어요. 엄마는 울다 지친 얼굴로 멍하게 앞만 보더니 작게 말했어요. 내가 진짜 서운한 건 그거야. 상대 엄마가 그런 말을 한 것도 화나지만 우리 아들이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빠가 무겁게 말했어요. 사람이 결혼 앞두면 눈이 멀 수는 있어. 근데 부모 무시당하는 것도 못 느끼면 그건 문제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저는 엄마 눈치를 보다가 그냥 받았어요. 왜? 준호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누나, 엄마 아빠 좀 말려. 내가 와서 사과해. 왜 자꾸 나만 사과하래? 내 여자친구 어머니가 강도 소리했고 넌 거기서 우리더러 예민하대. 그럼 누가 사과해야 되는데?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호가 낮게 말했어요. 다연이 지금 엄청 울고 있어. 그 말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엄마도 울고 있었고 아빠도 상처받았고 나도 속이 뒤집혔는데 늘 결론은 그쪽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그쪽도 상처받았다고. 우리도 받았어. 누난 진짜 말이 안 통해. 아니, 너랑만 안 통해. 제가 전화를 끊자 엄마가 물었어요. 뭐래?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연 씨 울고 있대. 엄마가 허탈하게 웃더라고요. 진짜 힘없이. 그래. 그 집은 늘 상처받는 쪽이고 우리는 늘 이해해야 하는 쪽이구나. 그날 밤 늦게까지 거실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엄마는 결혼 얘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쉬었고 아빠는 말없이 담배만 피우러 베란다를 들락거렸어요. 저는 방에 들어와 누웠는데도 식당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상견례 이후 며칠 동안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식탁에 앉아도 반찬 소리만 나고 누가 먼저 말을 꺼내도 금방 끊겼죠. 그런데 더 열받았던 건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상한 소문처럼 말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고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희 집이 상견례 자리 박차고 나왔다며?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꽉 쥐었어요. 고모, 그쪽에서 먼저 선 넘는 말을 했어. 아니 그래도 결혼 앞두고 다들 예민할 때잖아. 외동딸 둔 엄마면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고모는 고모 아들한테 누가 강도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 고모가 잠깐 조용하더니 말을 돌렸어요. 그건 말이 좀 심했네.
근데 다들 좋게 풀면 되는 걸 왜 일을 크게 만드냐는 거지. 좋게 풀면 되는 걸. 진짜 세상에서 제일 쉽게 남이 하는 말 같았어요. 전화 끊고 나서 엄마를 봤는데 엄마는 못 들은 척 TV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리모컨 쥔 손이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계속 채널만 돌리고 있었어요. 엄마, 고모가 엄마한테 뭐라고 해? 엄마가 시선도 안 돌리고 말했어요. 다 비슷하지 뭐. 내가 이해해라. 상대도 부모다. 한 번 실수한 거다. 실수?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엄마가 그제야 저를 봤어요. 너는 흥분하지 마. 화내면 꼭 우리가 더 독한 사람처럼 보이더라. 그날 저녁엔 외숙모까지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안 받으니까 제 휴대폰으로까지 걸더라고요. 수빈아, 내 엄마가 너무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니? 외숙모. 아니 들어봐. 요즘은 다 여자 쪽 사정도 봐주고 그러잖아. 그럼 저희 쪽 사정은 누가 봐줘요? 아이고, 너네 엄마가 아들 하나 결혼시킨다고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지. 그 말에 제가 바로 잘랐어요. 감정적인 건 저희 엄마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강도 얘기한 쪽이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늦게 집에 들어온 아빠가 저녁도 안 먹고 바로 묻더라고요. 또 전화 왔냐?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우리가 유난이래. 아빠가 코웃음 치듯 말했어요. 남일은 다 유난이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우리는 분명 상처받은 쪽인데 어느새 주변에서는 까다롭고 계산적인 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결혼은 애들 일이니까. 그 애들 일에 왜 우리 집 돈이 들어가고 우리 집 자존심이 밟히는 건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요. 상견례 끝나고 사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주말 오후에 벨이 울렸고 문 열어보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저는 진짜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왔구나.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하려나. 근데 아니었어요. 표정부터가 이미 싸우러 온 얼굴이었어요. 엄마가 거실에서 나오자 준호가 바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 엄마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무슨 얘기? 준호는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어요. 집 문제, 결혼 문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데? 저는 거실 한쪽에 기대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아빠도 신문 보다가 조용히 접었고요. 엄마가 물었어요. 이렇게 한다는 게 뭔데? 결혼 반대하는 거.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내가 반대한 이유를 몰라서 묻는 거니? 준호가 답답하다는 듯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그날 말이 심했던 건 인정해. 근데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왜 집까지 끌고 와서 다 엎으려 하냐고. 아빠가 바로 받아쳤어요. 사과를 누가 했는데? 준호가 잠깐 막히더니 말했어요. 다연이가 대신 죄송하다고 했잖아. 그 말에 엄마가 딱 한마디 했어요. 당사자가 해야지. 순간 정적이 뚝 떨어졌어요. 준호는 그게 그렇게 억울한지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그럼 다연이 어머니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돼? 저는 바로 끼어들었어요. 적어도 자기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야지. 누나는 빠져. 내 집 일인데 왜 빠져? 준호가 저를 한번 노려보더니 다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 지금 화난 거 집 때문이잖아. 오송집 안 간다고 해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엄마 얼굴이 진짜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얘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엄마가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너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봤니? 준호가 바로 답했어요. 아니면 뭐야? 처음부터 집 준다고 했다가 조건 붙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준호야. 왜요, 아빠? 틀린 말했어요? 진짜 지원해줄 마음이었으면 애초에 우리 둘이 정하게 두면 되는 거잖아요. 엄마는 소리도 못 치고 그냥 준호만 봤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나는 내가 결혼 잘하라고 집 얘기한 거야. 거래하려고 한 적 없어. 근데 지금은 거래처럼 하잖아.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야, 양심이 있어야지. 준호도 확 돌아서더라고요. 누나는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하는 줄 알아? 그때 엄마가 갑자기 소파 끝을 짚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엄마?
엄마가 이마를 누르면서 말했어요. 너무 시끄럽다 잠깐만. 그제야 준호도 멈췄어요. 근데 사과는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말만 맞다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두통약 먹고 방에 들어가 버렸고 아빠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뒤에 준호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회사 끝나고 보자. 준호가 한참 뒤에 답장했어요. 왜? 할 말 있으니까. 결국 대전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퇴근 시간이라 사람도 많았고 커피 머신 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웠죠. 그런데도 저희 테이블만 묘하게 조용했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또 엄마 편 들려고? 저는 한숨부터 나왔어요. 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간 거야. 누나도 마찬가지야. 뭐가? 다연이한테 너무 적대적이야. 제가 차갑게 웃었어요. 적대적? 걔가 우리 집의 한 행동은 적대적인 거 아니고. 준호는 바로 답했어요. 행동이 뭐가 문제인데. 진짜 몰라? 응. 난 솔직히 엄마가 더 문제라고 봐. 그 말에 제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무슨 소리야? 준호가 컵 뚜껑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엄마는 집을 선물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바로 태도 바뀌었잖아. 그게 통제지 뭐야. 저는 그 순간 진짜 눈앞이 번쩍했어요. 그 말을 누가 했어? 다연이? 아니면 다연이 엄마? 준호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가 했든 틀린 말 아니잖아. 아니, 틀렸어. 엄마는 너 생각해서 준 거야. 그건 엄마 입장이고. 그럼 내 입장은 뭐야? 준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내 입장은 내 결혼을 내가 정하고 싶다는 거야. 집도 위치도 비용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내 돈으로 해. 준호 표정이 딱 굳었어요.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 왜? 내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내 결혼을 내가 정하는 거.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게 진짜 속내를 흘리듯 말했어요. 현실적으로 둘이 시작하려면 도움 필요하잖아. 필요하지. 근데 도움은 고마워해야 받는 거야. 그때 준호가 톤을 확 바꿨어요. 다연이도 상처 많이 받았어. 또 그 말. 그날 집에서 다들 다연이 몰아세우듯 했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누가 누구를 몰아세웠는데? 준호는 조금 더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연이 쪽에서도 우리 가족 되게 부담스러워해. 집으로 생색내는 집 같다고.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진짜 그대로 물 한 잔 얼굴에 던지고 싶었어요. 생색? 누나. 야, 내가 지금 그 말 전하면서 하나도 안 부끄러워? 준호는 끝까지 제 눈을 안 피했어요. 나는 그냥 중간에서 듣는 대로 말하는 거야. 그게 더 최악이야. 카페 안은 사람들 웃는 소리, 주문 부르는 소리로 가득했는데 제 귀엔 그 순간 준호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엄마가 먼저 바뀌면 나도 다연이 쪽 설득해 볼게. 저는 진짜 천천히 일어났어요. 됐어. 누나. 내가 오늘 여기 나온 건 내가 아직 가족인 줄 알아서였어. 근데 아닌가 보네. 준호가 짜증난 얼굴로 말했어요. 또 극단적으로 간다. 저는 가방을 들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극단적인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넌 지금 내 결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양심 버리고 있는 거야. 며칠 뒤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엄마가 오전에 장 보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신발도 안 벗고 저를 찾더라고요. 수빈아.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서 저는 부엌으로 바로 나갔어요. 왜? 엄마가 핸드폰을 저한테 내밀었어요. 준호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상견례 일은 서로 시간 좀 두고 생각하자. 근데 예식장 잔금 일정 때문에 지원 가능한 금액은 이번 달 안에 정리해줘야 해. 저는 그 문자를 3번은 다시 읽었어요. 그러고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미쳤나 봐. 엄마는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나도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잠깐 뒤 아빠도 들어오셨고 제가 바로 보여드렸어요. 아빠 얼굴이 굳더니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탁 내려놨어요. 아직도 돈 얘기를 해? 엄마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러게. 사과는 안 하고 정산부터 하네.
저는 바로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몇 번 울리더니 받더라고요. 왜? 너 지금 문자 보낸 거 제정신이야? 준호 목소리는 너무 태연했어요. 현실적인 얘기 한 건데 뭐가 문제야? 현실? 내 결혼 망가진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해? 누나, 그럼 감정 때문에 결혼 준비 다 멈추자는 거야? 감정? 이게 감정이야? 사람 대접의 문제지. 그때 전화 너머로 누가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다연 씨였죠. 준호가 잠깐 입을 막듯 말하더니 다시 제게 말했어요. 지금 다연이 앞에서 너무 그러지 마. 그 말 듣는 순간 더 열받더라고요. 왜? 걔는 들으면 안 되고 우리 엄마는 다 들어도 돼? 준호가 짜증을 냈어요. 자꾸 말 그렇게 꼬지 마. 우리도 예식장 계약금, 혼수, 전세자금 다 계산해야 하니까 묻는 거야. 저는 바로 쏘아붙였어요. 너네 돈 계산할 때 우리 집 돈이 왜 기본값인데? 잠깐 정적. 그러더니 준호가 낮게 말했어요. 애초에 엄마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책임. 선물이 어느새 책임이 돼 있었어요. 호의가 의무가 된 거죠. 엄마가 제 옆에서 손짓했어요. 스피커폰 켜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바로 켰어요. 엄마가 직접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 내가 언제 내 결혼 비용까지 다 책임진다고 했니? 준호가 바로 대답했어요. 집 해준다 했잖아. 집을 준다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바꿔가며 맞춰준다는 뜻은 아니었어. 엄마는 맨날 말 바꿔. 그 말을 듣고 아빠가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내가 말 바꾸는 거야. 준호도 결국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기대하게 하지 말든가.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엄마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기대하게 하지 말든가. 자기가 자식이 아니라 투자 실패한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고 엄마는 한 손으로 가슴 쪽을 꾹 누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준호가 다시 집으로 왔어요. 이번엔 다연 씨는 안 왔고 혼자였어요.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그래도 아주 조금은, 정말 아주 조금은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근데 문 열고 들어온 준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니구나. 오늘도 싸우러 왔구나. 엄마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아빠는 식탁 쪽에 팔짱 끼고 있었어요. 저도 일부러 안 피하고 소파 옆에 섰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도 지친다. 제가 바로 받아쳤어요. 우리도.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결혼 진짜 망쳐.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도 내가 생각하기에 망치는 건 우리니? 준호는 바로 대답했어요. 적어도 지금은 그래. 엄마가 한참 말이 없더니 결국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럼 나도 분명히 할게. 나는 이 결혼, 지금 상태로는 찬성 못한다. 준호 턱이 굳었어요. 결국 그 말이네. 그래. 그 말이야. 이유는? 엄마가 눈을 들었어요. 나를 무시하는 집안이라서가 아니야. 그건 참을 수 있어. 근데 내 아들이 그 무시를 같이 하고 있어서 못하겠는 거야. 방 안 공기가 정말 차갑게 식었어요.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 없다가 결국 제일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것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엄마가 숨을 멈춘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아빠가 낮고 단단하게 말했어요. 사과해. 왜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도 그러셨는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너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아니? 준호는 오히려 더 세게 나왔어요. 알지. 엄마는 결국 내가 엄마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화난 거잖아. 집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엄마 눈가가 바로 붉어졌어요. 그런데 울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더 말할 필요 없겠다. 엄마. 오송집도 결혼 비용도 앞으로 내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 순간 준호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그제야 진짜 다급해졌죠. 엄마, 지금 협박해? 아빠가 탁자 한 번 쳤어요. 그만. 준호도 결국 소리쳤어요. 됐어. 나도 더는 기대 안 해. 그냥 내 힘으로 할 거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저는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 꼭 내 힘으로 해. 준호는 저를 노려보다가 엄마를 보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연이네 말이 맞네. 우리 집은 해준다는 말로 사람 묶어두는 집이야. 그 말 끝나자마자 아빠가 현관문을 열어버렸어요. 나가. 준호도 잠깐 멈췄어요. 설마 진짜 나가라고 할 줄은 몰랐던 얼굴이었죠. 아빠, 지금 당장 나가. 엄마는 끝까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붙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얼굴이었거든요. 준호는 결국 신발을 대충 꿰어 신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고 그 뒤엔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엄마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어요. 내가 아들을 잃은 건가? 저는 그 말 듣고 바로 엄마 옆에 앉았어요. 근데 아무 위로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날 처음 느꼈거든요. 결혼이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숨어있던 민낯을 데려온다는 걸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준호한테서 메시지가 하나 잘못 온 거예요. 저녁 10시쯤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보고 있었고 갑자기 톡 알림이 뜨더라고요. 발신자는 준호. 파일 하나가 같이 왔어요. 스크린샷이었어요. 아마 다연 씨한테 보내려던 걸 저한테 잘못 보낸 거였겠죠. 저는 바로 열어봤어요. 거기엔 준호랑 다연 씨 대화가 캡처돼 있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읽다가 중간 문장에서 손이 굳었어요. 지금은 그냥 시간 좀 주면 돼. 어머님 성격상 끊지는 못하실 거야. 집거는 끝까지 감정적으로 받지 말고 현실적으로 얘기해야 해. 오속만 아니면 결국 맞춰주실걸. 그 세 줄이 너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화면만 봤어요. 그리고 더 아래에 있는 문장 하나를 보고는 진짜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준호 씨는 중간에서 흔들리지 말고 누나 말은 그냥 흘려. 누나 말은 그냥 흘려.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해서. 아, 나를 그냥 방해물 정도로 보고 있었구나. 가족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잠깐 뒤 준호한테서 바로 메시지가 하나 더 왔어요. 잘못 보냄. 삭제해. 그 짧은 문장이 더 기가 막혔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삭제하래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에 받더라고요. 뭐야, 왜 그런 걸 나한테 보내? 준호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실수야. 지워. 준호야, 이게 실수로 끝날 내용이야? 누나, 괜히 확대하지 마. 확대? 어머님 성격상 끊지는 못하실 거다. 이게 무슨 뜻인데? 잠깐 침묵. 그리고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다연이가 상황 정리하려고 한 말이야. 상황 정리? 제가 웃었어요. 차갑게. 너희 둘은 지금 사람 마음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있잖아. 준호도 결국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나는 맨날 최악으로만 해석해. 그럼 좋게 해석할 포인트를 좀 줘. 준호가 낮게 이를 갈 듯 말했어요. 결혼 준비해봤어? 현실이 얼마나 빡센지 알아? 위치, 돈, 부모 반응 다 조율해야 하는데 다연이가 그걸 생각한 거지. 그럼 우리 엄마 감정은 조율 대상이냐? 엄마가 먼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셨잖아.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숨이 막혔어요. 끝까지 그 프레임이더라고요. 우리는 감정적이고 저쪽은 현실적이고. 준호야. 왜? 너 진짜 모르겠어? 내가 지금 지키는 건 사랑이 아니라 편한 쪽 논리야. 준호는 끝까지 인정 안 했어요. 됐고 그 캡처 지워. 저는 아주 차갑게 대답했어요. 싫어. 그 말 남기고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더 차갑게 정리되고 있었어요. 다연 씨는 우연히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우리 집 성향까지 읽고 밀어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엄마 아빠한테 다 말했어요. 잘못 온 캡처 내용에 어떻게 하다 알게 된 다연 씨의 가정사까지.
엄마는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어요. 그냥 다 듣고만 있었어요. 아빠는 말없이 식탁끝만 계속 두드리고 있었고요. 제가 말을 다 마치고 나자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제일 먼저 입을 연 건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애초에 우리를 설득할 생각이 아니라 맞추게 할 생각이었던 거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생각엔 그래. 아빠가 낮게 말했어요. 준호도 알고 있었겠지. 엄마가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다 알았을까? 당신은 아직도 걔 편이 들어? 편드는 게 아니야. 엄마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나는 그냥 끝까지 우리 아들이 바보였으면 좋겠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몰랐던 거였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가 아직도 준호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는 못 보겠다는 게 오히려 더 마음 아팠거든요. 그날 밤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만나자고 할게. 누구를? 다연 씨 어머니. 저는 바로 반대했어요. 엄마, 왜 또 만나? 더 상처만 받아.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번엔 감정 얘기 말고 진짜 이유를 듣고 싶어. 그리고 우리 입장도 분명히 말해야지. 결국 며칠 뒤 엄마와 저는 다연 씨 어머니를 따로 만났어요. 장소는 세종의 조용한 찻집이었고 상대는 상견례 때처럼 곱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처음엔 또 겉말만 오갔어요. 차 맛이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그러다 엄마가 결국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사돈, 우리 돌려서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죠. 상대가 미묘하게 웃었어요. 무슨 말씀을? 엄마는 단호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다연 씨를 친정 가까이 두고 싶으신 건지요. 그 순간 상대 표정이 딱 굳었어요. 찻잔 들던 손도 멈췄고요. 한참 뒤에야 다연 씨 어머니가 낮게 말했어요. 그건 부모 마음이죠. 엄마가 바로 받았어요.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길고 무거운 정적. 결국 상대가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다연이가 집일에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예요. 아빠도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저도 혼자 있으면 불안할 때가 많아서. 엄마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요? 솔직히 말하면 멀리 가면 저희가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속에서 뭔가 탁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엄마는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그 힘든 걸 왜 우리 집이 감당해야 하나요? 상대가 바로 답은 못했어요. 그 대신 억울하다는 듯 말했죠. 그럼 저희더러 딸을 그냥 보내란 말씀이세요? 엄마가 차갑게 웃었어요. 보내라는 게 아니라 결혼은 분리되는 겁니다. 계속 친정 필요에 맞춰 살 거면 결혼을 왜 하나요? 그 말에 상대가 얼굴을 확 굳혔어요. 그리고 결국 본심 같은 말을 꺼냈죠. 사돈어른은 아들이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딸은요, 결혼해도 결국 친정이 필요해요. 엄마가 바로 잘랐어요. 필요와 종속은 다르죠. 그 자리는 딱 거기서 끝났어요. 사과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그 집은 딸의 결혼을 독립이 아니라 친정 중심 생활을 유지한 채 남자 쪽 자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엄마도 저도 한동안 말을 못했죠. 신호 대기 중에 제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는 창밖만 보다가 대답했어요. 응. 이제 괜찮아. 그 말이 이상해서 제가 다시 봤어요. 엄마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슬픈 건 슬픈 건데 뭔가 정리가 끝난 사람 얼굴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빠까지 다 같이 거실에 앉았어요. 엄마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다 듣고 난 아빠가 짧게 말했어요. 그럼 끝이네.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진짜 끝이야. 저는 엄마를 봤어요. 준호한테 말할 거야?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말해야지. 다만 이제 설득은 안 해. 그 말이 이상하게 묵직하게 들렸어요. 그 전까지 엄마는 계속 준호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긋는 사람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한참 화면만 보다가 결국 받았어요. 저랑 아빠는 말없이 옆에 있었고요. 엄마. 준호 목소리는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응. 다연이 엄마랑 만났다며. 엄마가 짧게 답했어요. 응. 왜 그런 식으로까지 해?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또 열받으려 했는데 엄마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어요. 이유를 들으려고 만났다. 잠깐 정적. 그래서? 엄마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들었어. 충분히. 엄마, 그건 다연히 내 사정도 있는 거잖아. 그래. 있더라. 그럼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엄마가 그때 처음으로 아주 낮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해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감당할 이유는 없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준호도 그 말 뜻을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이어서 말했어요. 준호야. 나는 내가 결혼을 반대한 적 없어. 하지만 누군가의 불안, 누군가의 편애, 누군가의 집안 사정을 우리 집 호에 위에 올려놓는 결혼은 찬성 못한다. 엄마. 그리고 가장 실망한 건 그걸 내가 막지 않았다는 거야. 준호가 뭐라고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엄마가 먼저 끊었어요. 이제는 내가 선택해. 결혼을 하든 말든 누구 편에 설지 스스로 정해. 전화가 끝나고 엄마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런데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울 일은 없겠다. 그 말 듣는데 제 등 뒤로 소름이 쫙 올라왔어요. 엄마는 상처받은 채로 버티는 단계를 지나 드디어 돌아서기로 한 거였거든요. 엄마가 선을 그은 뒤로 며칠 동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준호한테도 연락이 없었고 다연 씨 쪽에서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근데 꼭 이런 때는 조용한 게 끝이 아니라 폭풍전이더라고요. 그 주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가게 마감하고 나오는데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안 받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왜? 근데 준호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늘 짜증 섞여 있던 톤이 아니라 진짜 기운이 쭉 빠진 사람 목소리. 누나. 다연이랑 좀 크게 싸웠어.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놀랍지는 않았어요. 언젠간 터질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준호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집 얘기 다시 나왔어. 저는 길가에 잠깐 멈춰 섰어요. 무슨 얘기? 다연이네 쪽에서 예식장은 미룰 수 없으니까 일단 전세 자금이라도 확실히 계획 세워야 한다고 했어. 어머니가 계속 너희 집은 결국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 순간 제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갔어요. 결국 그거였구나. 끝까지 우리 집은 언젠가 풀리면 다시 돈 나올 곳으로 보였던 거예요. 준호가 낮게 말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엔 안 된다고 했어. 그 말이 좀 의외였어요. 안 된다고? 응. 엄마 마음이 풀리기 전엔 그런 얘기 다시 꺼내지 말라고 했어.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그래서 다연 씨가 뭐래? 한참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호가 아주 힘없이 웃더라고요. 내 엄마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해줄 사람 아니냐더라.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이상하게 화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어요. 우리가 느꼈던 그 싸한 감정이 결국 틀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준호가 말을 흐렸어요. 그리고 뭐? 자기는 오송 절대 못 간대. 차라리 결혼을 미루자고 하더라. 아니면 각자 생각 좀 해보자고. 저는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그 결혼은 사랑이 깨진 게 아니라 조건이 안 맞아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한 거야? 응. 왜 나한테? 준호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내가 뭘 놓친 건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서.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바로 풀리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있었어요. 결국 먼저 금 간 건 우리 가족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계산이었어요. 이틀 뒤 준호가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엔 진짜 달라 보였어요. 머리도 대충 넘긴 채였고 수염도 정리 안 됐고 무엇보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사람이 며칠 사이에 그렇게 지쳐 보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엄마는 현관 앞에 선 준호를 한참 보다가 비켜섰어요. 말없이 들어오라는 뜻이었죠. 거실에 앉았는데 아무도 먼저 말을 안 했어요.
준호가 입을 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엄마. 엄마가 담담하게 봤어요. 왜 왔니? 준호가 숨을 길게 내쉬더니 말했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가 집안에 툭 떨어졌어요. 저는 솔직히 바로 울컥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오래 끌어서인지 그 말이 반갑다기보다 늦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엄마도 마찬가지였는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그날 상견례 때도 그 뒤에 집 와서 말한 것도 다 내가 너무했어. 아빠가 낮게 물었어요. 이제 와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준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라고요. 다연이랑 얘기하다가 알았어. 나는 계속 둘 사이 중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한쪽 말만 듣고 있었더라. 저는 바로 물었어요. 그래서? 헤어졌어? 준호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어요.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데 사실상 끝난 것 같아. 엄마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래도 위로부터 하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같이 살 생각보다 어떻게 맞춰받을지가 더 먼저인 사람 같았어. 그 말 듣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 제가 딱딱하게 말하자 준호는 저를 보지도 못했어요. 알았어. 늦은 거. 엄마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응.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결혼하려 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상처받은 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를 너무 쉽게 버렸다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아니, 몰랐지. 이제 아는 거겠지. 소리 한 번 안 높였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준호는 결국 소파 끝에 앉은 채 울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처럼 엉엉 우는 건 아닌데 고개 푹 숙이고 숨 삼키는 모습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저도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불쌍하진 않았어요. 근데 끝내 안쓰럽긴 했어요. 가족이니까. 준호가 한참 울다 겨우 진정했을 때 엄마가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그 모습 보는데 저는 또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렇게 상처받고도 엄마는 끝까지 엄마더라고요. 준호가 물을 마시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진짜 미안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안한 건 알겠어. 그런데 바로 다음 말이 진짜 엄마답더라고요. 근데 미안하다고 끝나는 건 아니야.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응. 너는 이번에 사람을 보는 눈보다 내 마음 편한 쪽 말을 더 믿었다. 사랑하면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래서 가족이 다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호의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받는 거고 배려는 서로 주고받아야 유지되는 거야. 한쪽만 계속 이해하는 관계는 결혼이 아니라 끌려가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속이 좀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누가 정리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도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세상에 부모 돈 받아 시작하는 부부 많다.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야. 근데 받을 땐 태도가 있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이야. 준호가 아주 작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엄마는 바로 받아줬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준호가 엄마를 봤어요. 결혼은 누구 집에 붙어 사는 게 아니야. 친정에 매여도 안 되고 시댁 눈치만 봐도 안 돼. 둘이 독립해서 자기 기준을 세우는 거지. 그게 안 되는 사람이면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야. 그 말은 다연 씨 얘기 같기도 했고 동시에 준호 얘기이기도 했어요. 준호는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어요. 나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 엄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그 말에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요. 그날 저는 알았어요. 진짜 사이다는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 끊을지 분명히 아는 데서 나온다는 걸요. 그 뒤로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이야기가 완전히 정리됐어요. 준호는 결국 다연 씨와 파혼 비슷하게 관계를 끝냈고 예식장 계약금 일부는 날렸어요. 예복 예약도 취소했고 양가 오가던 연락도 완전히 끊겼죠. 겉으로 보면 딱 거기까지예요. 결혼 준비하다 안 됐네. 남들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죠.
준호는 한동안 집에 자주 오지 않았어요. 와도 예전처럼 냉장고 열어보고 반찬 찾고 소파에 벌렁 눕고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안 나왔어요. 엄마도 밥은 차려주는데 전처럼 이것저것 챙겨 묻지는 않았고요. 반찬 싸갈래? 아니, 괜찮아. 요즘 일은 어때? 그냥 그래. 대화가 딱 거기서 끝났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가 먼저 과일도 깎아주고 회사 스트레스는 없는지 몇 번 더 물었을 텐데 이제는 안 그러더라고요. 정이 없어진 건 아닌데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한 번 데이고 나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를 완전히 미워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굴 수도 없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누나, 아직도 많이 화났어?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화라기보다 실망이 오래가. 준호가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응, 그럴만해. 그 한마디가 좀 의외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또 억울해했을 텐데 이제는 자기도 알겠는 얼굴이었거든요. 엄마는 밤에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미운 건 아닌데 예전만큼은 안 된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제일 현실적이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깨진 컵이 붓긴 해도 금은 남는 것처럼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우리 집이 끝까지 끌려가진 않았다는 거. 그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나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 한마디가 떨어지던 순간 엄마가 식당 복도에서 처음 울던 얼굴, 준호가 집 문을 쾅 닫고 나가던 밤까지요. 솔직히 아직도 완전히 개운하진 않아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끝났다고 말하기엔 우리 집도 너무 많이 다쳤거든요. 근데 분명히 배운 건 있어요. 가족이라고 다 참아주면 안 된다는 거. 결혼 앞두고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곧 남이 아니니까 그런 말로 무례를 덮으면 결국 더 큰 상처가 남는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 일 이후로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보는 거야. 진짜 맞더라고요. 예쁜 말, 공손한 웃음, 눈물. 그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고마움을 아는 태도, 선을 지키는 태도, 내 사람이 상처받을 때 같이 멈춰서는 태도는 못 꾸미더라고요. 준호도 아마 그걸 너무 늦게 배운 거겠죠. 사랑은 눈을 멀게 할 수 있어도 그 눈먼 값을 가족이 대신 치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걸요. 저는 아직도 그날 엄마가 했던 말이 잊히질 않아요. 필요와 종속은 다르지. 정말 그랬어요. 도와달라는 마음과 기대어 먹겠다는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였고 우리는 그 차이를 너무 아프게 배웠어요. 결혼은 집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계산부터 보였던 순간 이미 끝난 거였습니다. 그 집이 원한 건 사돈이 아니라 끝까지 당연하게 내줄 사람 하나였습니다.